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근 게이트가 아우 이게 뭐 엄청난 파장력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우리 네, 김변 항상 바쁘죠? 네, 바쁩니다. 네, 정신없죠. 아, 네. 그 이정근 게이트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 네, 또 본의 아니게 네, 이게 또 대전에서 그러게. 네, 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음, 또 이정근 그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네. 제가 서초갑 무소속으로 후보 나갔을 때 상대방이기도 했단 아,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 잘 네, 알겠구나. 그런 파악이.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유세하거나 이럴 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어, 만나봤었는데 어, 이정근 그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현수막을 이제 우리가 서초갑의 조은희 그 전 청장님, 그러니까 현재 어, 의원 대신 조은희 의원님하고 이렇게 어, 제가 원래 국민의힘으로 예비후보 등록했다가 이준석 때문에 무소속으로 예, 나왔거든요. 예, 할당을 하고 그때 이제 현수막을 쭉 거는데 음, 이정근 당시 후보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서초구에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다. 뭐 음, 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없고 음. 현수막이 다 뭐 사무친 가슴에 꽃이 핍니다. 마, 네, 마침내 쉼표 이정근 막 이래가지고 어. 그 고민정스러운 현수막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카피라이터 뭐 작가 이런 거 방송 작가 했다더니 음, 감성이 남다르신 분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기도 했고, 음, 만나 뵈었을 때도 되게 그 외모가 화려하세요. 눈도 어, 큼직큼직하고, 예, 키도 크고, 예, 어, 부침성도 좋고, 사람이 밝고 명랑하고, 어,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시다라고 생각을 예, 했어요. 왜냐면, 서초구가 네.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많은 동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에는 웬만한 분들이 당협위원장 하지도 못해요, 그쪽은. 예, 네, 근데 이제 뭐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이고 경력이 뭔가 대단하신 분도 아닌데 예, 거기에서 구청장도 여러 번 나가고 국회의원도 나가고 음, 이랬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음, 좀 인상 깊게 봤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고 예, 대전에 이제 강래구 위원장이라는 분은 예, 제가 알기로 박범계가 2018년도 그 지방선거 때 예, 대전 시당위원장이었을 때 그쯤에 한수원 감사 된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방선거 끝나고 뭐 이렇게 자리 한 자리씩 이렇게 다 감사, 이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비상임 이사 뭐 이런 거 예, 자리 한 자리씩 해주던 시절에 강내구가 한수원 이산지, 감산지 거기 가가지고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네, 뭐 그런 사람이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저도 제명당하기 전에 딱 몇 개월 있는 동안 딱 한 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예, 그 돈잔치예요, 돈잔치. 아, 네, 기본적으로 돈잔치고, 아, 뭐, 저는 대의원이나 뭐 이런 거 뭐, 시의원 하니까 형식적으로 뭐 그런 건 아마 자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예, 저는 거의 왕따 박범계 들어가자마자 쳤기 때문에 왕따 당하다시피 했고 음, 바로 제명돼서 뭐 특별히 저한테 직접적으로 불법적인 뭐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닌데 예, 그때 당시 이제 박범계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전당대회 나갔었거든요. 예, 컷오프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한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전국을. 예. 그때 뭐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제보하기를 전국을 한 바퀴 도는데 기본 10억이 든다. 아유, 야, 네. 엄청나네. 네. 그리고 이제 박범계는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말이 많았다. 예,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유세를 같이 다니는 알바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청년 당원 애들이 주로 하는데 예, 이제 유세 옷, 파란색 옷 같이 입고 뭐 띠 같은 거 두르고 박수 치고 막 이러는 거 예, 있잖아요. 분위기 잡고 그런 뭐 그런 거 있죠. 예, 예, 네, 그거를 떼거지로 다녀요. 예, 새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 청년들이 뭐 열댓 명 예를 들면 데리고 다닌다고 하면 전국을 다니니까 그렇지.
숙소가 다 제공이 돼야 아, 그리고 되는데, 밥값이 들 거고. 네, 밥 먹고 숙소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걔네들 숙소비를 보통 뭐, 통상적으로 모텔 뭐 4, 5만 원짜리에서 2인 1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예, 당시에 박범계가 예. 그 15, 16만 원짜리 호텔에서 2인 1실 애들을 어이구, 했다. 와. 네, 그래가지고 뭐 말이 많았다. 음, 라는 얘기를 저한테, 음. 청년당원, 뭐, 전국 청년위원장 뭐 이런 거 선거 나갔던 친구가 일부러 찾아와서 해주는 거예요. 오, 네, 그때쯤 이제 저는 박범계, 공직선거법 위반, 박범계 측근들이 저한테 1억 요구한 사건 때문에, 음, 막 2명 구속돼 있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선 그런 제보도 와서 하고 하니까, 음, 저는 전혀 정치판이 돈잔치다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이어서 제가 실제로 돈 요구를 받은 데다가 지방선거 직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뭐 이런 논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네. 네, 이게 다 정치판이 다 돈이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혼자 되게 회의감 들고, 음,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 바닥은. 이제 이런 어.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했었는데, 음, 그냥 민주당은 그냥 그때 경험을 비춰보면, 예, 민주당은 그냥 돈잔치다, 예. 기본적으로. 네, 돈이 많이 돈다. 네. 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정근하고 지금 강내구 녹취록인가에 나왔다는데, 뭐 보급투쟁이라는 예. 용어를 썼대잖아요, 이정근이가.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서 돈 보급, 창구에서 음, 돈을 잘, 끌어 모아가지고, 음, 또 위로 상납하는 관계들이 있을 거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사실, 진작 드러났어야 되는 게,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최초로 드러난 게 저는 너무 속이 시원하고요. 예, 그동안 이제 보수정당, 찻대기 정당이라고 하면서 이래저래, 또 떡검 이런 얘기 하면서 보수 세력들에게 부패 프레임이 다 씌워져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아직도 편견이 되게 강해서 국민의 절반은 끝내 진보 세력을 지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붙어 있었는데, 예,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때 많이 깨지긴 했지만, 아직도 부패하면 보수 세력, 정경유착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예, 그 틀도 제대로 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 네,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예, 네, 대전 지역에서는 아마, 강내구한테 돈을 전달하는 일, 강내구 돈을 또 윤 의원한테 전달하는 일 이런 거 한 강화평이라는 구의원도 등장하고 이러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다 소위 말하는 시벌 조직들, 지자체에서 기생했던 시민단체들 네, 출신들이거나 네, 그들의 친척들이거나 이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생각보다 게이트가 크게 퍼질 것 같다. 네, 크게 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좀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그 청년위원장으로 나갔다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호텔 얘기를 좀 했다 그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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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특별히 외부에다가 말은 하지 않았는데, 예, 다음날 마침 대전에 이제 방송 3사가, 박범계 측근들 공선법 위반 관련해서 저한테 취재를 하러 왔었어요. 예, 근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공식 인터뷰를 하고, 자꾸 이제 저한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이러더니, 아하, 스모킹건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 K사 기자가.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의 관심사는 지금 박범계도 그때 당시 제가 자기 통화 녹음이 있을까봐 되게 걱정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본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치고 소리 지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예, 그 통화 내용에 따르면 박범계는 그 측근들 범죄를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예, 제가 항의를 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그 통화가 녹음돼 있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어허,
네, 결론적으로 저는 녹음 안 했고 없거든요. 예. 근데 있는 척을 하고 버텼어요, 제가. 어. 왜냐면 없는 줄 알면 저 한 그렇- 명 바보 만들고 끝낼 수 있거든요, 사건을. 그렇지. 네, 그렇다고 또 있다고 하면 전 거짓말이 되니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있는 척만. 네, 있는 척만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방송 3사가 와서 그걸 이제 마지막에 공식 인터뷰 끝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스모킹 건 있냐고. 예. 그래서 뭐 제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 안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이번에 그 측근들이 1억 달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제 주변 부의원 후보한테는 4천만 원 뜯어갔거든요. 예. 그런 돈들이, 말하자면 수금한 돈들이 아하. 박범계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계가 있을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의견을. 그래서 제가 뭐 전당대회나 뭐 이런 거 저는 관심도 없고 몰랐고, 뭐 당대표나 뭐 이런 거 뭔지도 잘 몰라서 뭐라고 답변 못 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네. 그리고 그때는 정치에 전혀 뭐 발디딘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다 그랬더니 그럼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어떠냐라고 또 떠보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어제 청년당원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뭐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이런 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전당대회에 뭐 쓰였을 가능성이 그걸 뭐 수금한 돈들이 거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뭐 개연성이 꽤 높다고 생각한다. 90% 이상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저 제명시키고 나서 박범계가 LKBM 파트너스 이광범 변호사 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예. 저한테 자기 명예훼손 당했다면서 1억 손배소를 걸었거든요. 예. 거기에 뭐 증거가 있어야죠. 제가 명예훼손 한 게 없어요. 저는 저 범죄 피해 당한 거 다 사실이었고 2명 구속됐고 다 징역형 처벌 받았거든요. 예. 다 박범계 측근들이었고 본인만 빠져나왔을 뿐이에요. 예. 네, 근데 그로 인해서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길래 제가 따박따박 반박을 했죠. 다 사실이었다고. 예. 그랬더니 기습 증거로 뭘 녹취서를 하나 제출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그 방송 3사가 와가지고 아하. 저한테 인터뷰를 해놓고 공식 인터뷰로 방송으로 나간 거 말고 오프 더 레코드로 저한테 질문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부분을 익명 처리를 해가지고 녹취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명예훼손 발언이 뭐가 있어요? 그러게. 내 생각을 물어봐서 이만저만해서 호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돈 좀 많이 썼겠더라. 이거는 내 생각에 따르면 그냥 내 의견은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물어봐서 그렇게 답했을 뿐이지 제가 뭐 공연성 있게 외부에 뭐 허위사실 유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오프 더 레코드로 하기로 한 건 누구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 방송 기자들이 내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의견으로 얘기한 거고. 네, 내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비추어 생각해보면 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것을 녹취서로 딱 내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 이기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가 소송 비용까지 다 그 추심 급여 채권 다 압류 추심해가지고 네, 한 890만 원 정도 소송 비용까지 싹 다 받아내긴 했거든요. 제가 다 이겨서. 잘했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방송사랑 인터뷰한 거 그것도 오프 더 레코드로 한 거를. 그놈들도 이상한 놈들이다. 그 방송사. 네, 어떻게 녹취서가 거기 그 손에 그게 들어갔는지. 박범계한테 남겨준 놈들도 그 이상한 놈들이다. 그거. 네, 그래서 그 방송 기자는 2년 만에 누군지 밝혀져서 해고가 됐어요. 그렇지. 해고야지. 해고가 됐는데 지금 그 방송 기자는 저한테 사정사정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탄원서도 써드리고 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면 엄청 쫄라서 달라고 했대요. 박범계 측근들이 와가지고 비서 이런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막 한번 들어보기만 하겠다고. 이야, 야비하다. 네, 그런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명예훼손 거리라고 한 게 그 호텔 얘기, 뭐 전당대회에서 비싼 호텔에 묵게 했다,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걸었거든요, 저한테. 그 말은 전당대회 때 돈 문제들이
박범계 본인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었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네. 지발에 지가 제린 거네. 어? 네. 어. 아무도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은 얘기고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러게. 네, 처음 어디 들어요. 소문난 얘기도 아니고 제가 어디 소문 내고 다니지도 아니, 나도 않았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야. 예. 네, 누구한테 얘기도 한 적도 없는데 그거를 또 방송 기자들한테 어떻게 들어가지고 아하. 이게 퍼지면 안 됐던 거죠. 그러네. 제 입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어.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당대회라는 게 예. 이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열심히 당원 뭐 구축하고 있고 예. 당의 결속력 다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탄핵 이후에 사실 모래알 조직이 돼버렸잖아요. 분열도 예. 심하고. 예. 근데 민주당은 결속이 장난 아니에요. 어. 네, 탄탄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지금 이재명 게이트다 뭐다 있어도 그냥 뭐 얼어 죽어도 곧 죽어도 다 민주당 끝까지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강성 예, 그렇지. 당원들이 예, 아직 예, 많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전국의 조직이 탄탄하게 있는데 그 조직들마다 다 전국을 다 순회 공연을 해야지 이 대의원 표를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겠네. 돈잔치네, 그냥, 이게. 그렇죠, 돈잔치예요. 게다가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 공선법 적용도 안 받아요. 처벌 공직선거법 규정도 없어요. 처벌도 네. 안 받나? 그게 돈 쓰는 게? 네. 그러니까 예. 그 처벌 규정이 그러니까 당내 뭐 경선이나 이런 거 있죠. 예. 네, 그런 데에서 몇 가지에만 적용이 되고 예를 들면 뭐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한도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쓰는 방법,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랑 똑같이 뭐 제한을 받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잔치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예. 네네. 그래서 막 용역 뭐 기획 이런 거 아낌없이 하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구나. 예.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정근 게이트는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얼토당토 않은 데서 똑발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당연히 암암리에 민주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감잡을 만큼 화려하게 돈잔치가 이루어졌던 매 전당대회마다 있었던 이 불법적인 일들이 아마 한 방에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내구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네. 뭐 몇 번을 미끄러졌고 뭐 마지막에는 공천에서도 배제가 됐거든요. 예. 그 장철민이라고 뭐 누구 박영선 보좌관이었나 누구를 그대로 갖다 꽂아가지고 오랫동안 그 지역위원장 했는데 아예 공천도 못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밀려났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불 거예요 아마. 오케이, 그러네요. 네. 야, 네네네. 이게 이번에 아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되겠네요. 야, 그쵸. 이게 네. 오래된 관행이었네. 네. 네. 고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박범계. 아이고. 야, 이정근 게이트에 또 박범계가 나오네요. 이야, 대전 지역에 이 소문이 파다했더구만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 얘기가 돈 뜯고 돈잔치하고, 야, 이걸 또 그렇게 엮어지네. 돈 요구를 또 김소연 변호사도 당했다는 거고요. 네. 징글징글한 놈들. 아이고, 아주 이번에 이참에 싹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